안녕하세요. 저는 한창 알콩달콩한 신혼생활을 즐기다가 기막힌 일을 당하고 이혼을 했었던 여자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화나고 분통 터지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헛웃음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었네요. 참 기막히고 어처구니 없는 제 이혼 스토리에 대해서 들어보시겠어요? 그때 당시는 저는 결혼한 지 3년 차가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남편과는 부모님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저희 엄마가 문화센터 다니면서 친해진 분이 있으셨는데 그분 아들과 제가 소개를 받은 거였죠. 저는 광고 대행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그 아들은 외국계 기업에서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국계 기업이 공교롭게 제 친구도 근무하는 곳이었습니다. 같은 팀은 아니었고 친하지는 않았지만 친구한테 물어보니 회사에서도 능력 좋고 젠틀해서 평판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소개를 시켜줄 때 하셨던 말도 요즘은 워낙 이상한 사람들도 많은데 엄마들끼리 서로 아는 사람인데다 네 친구도 같은 회사 다니는 사람이니 믿을만하지 않겠느냐 였습니다. 엄마가 그 남자 어머니분을 문화센터에서 오랫동안 보고 친해졌는데 사람 참 점잖고 괜찮다면서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란 아들이라면 아들도 얼마나 올바르고 괜찮겠느냐 하시는 거였죠. 게다가 능력도 좋고 인물도 나쁘지 않다고 했고요. 그래서 만나게 되었는데 만나보니 제 생각 이상으로 더욱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마치 통한 듯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기도 했고요. 저도 그 남자가 괜찮았고 그 남자도 제가 꽤나 마음에 든 듯했죠. 그렇게 8개월가량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안 형편도 비슷한 데다 양가 부모님 서로 잘 아는 사이고 시댁 식구들, 남편 모두 성격이 무난하고 무던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딪힐 일도 싸울 일도 없이 평탄했어요. 결혼 준비도 평탄했고 결혼하고 나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죠. 다만 한 가지 문제라고 하면 아이 문제였는데요. 남편과 저는 초반에 가족 계획을 잡을 때 2년 동안 신혼생활을 즐기고 아이를 가지고 싶어 했어요. 반면 시부모님은 좀 더 빨리 아이를 가졌으면 하셨죠. 그래서 1년으로 협의를 하고 1년 뒤에는 아이 가지는 걸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혼 1년까지는 피임을 하고 1년 후부터는 아이를 가질 계획으로 별다른 피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안 생기더라고요. 임신 준비를 시작하고부터 6개월까지는 그래도 천천히 생기겠거니 했는데 1년이 지나갈 때까지도 아이가 안 생기니 그때부터 좀 불안해졌던 겁니다. 시부모님도 좀 다급해 보이시고요. 그래서 결국 난임센터를 가기로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창 할 때였어요. 그때가 결혼하고 2년 5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난임센터를 가서 좀 더 본격적으로 임신 준비를 하려고 알아보던 그때 그 사건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날 회사에서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한 3시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 폰으로 전화가 왔는데 모르는 번호더라고요. 평소에 모르는 번호는 잘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거절을 하고 일을 계속했는데요. 한 5분 뒤에 다시 같은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2번이나 전화가 오길래 이거는 용건이 있는 전화구나 싶어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정현주 씨 핸드폰이죠?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누구세요? 이창석 와이프 맞죠? 그 여자 물음에 저는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난데없이 전화해서 저더러 이창석 와이프가 맞냐고 물어보는데 갑자기 쎄하더라고요. 네, 누구시냐니까요?
저 창석이 오빠 애인이요. 네? 저는 너무 황당해서 크게 말했고 사무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더라고요. 당황한 기분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가서 다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창석 애인이에요. 5년 동안 만났던. 5년을 만났다고요?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남편과 8개월 연애하고 결혼한 지 3년이 안 되는데 그 여자가 자기는 제 남편하고 5년을 만났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그 순간 이거 보이스피싱이구나 라는 생각이 퍼뜩 떠오르더라고요. 와, 이제는 하다 이런 식으로까지 피싱을 하나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참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네. 야, 뜨신 밥 먹고 할 짓 없니? 이딴 사기나 치게? 나랑 내 남편 이름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작작 좀 하고 다녀라. 경찰에 확 신고하기 전에. 그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앉아서 잠깐 생각을 정리하는데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런데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그 여자가 저에 대해서 아는 걸 싹 적어서 보낸 겁니다. 제 생년월일, 어느 학교 나왔는지, 지금 어떤 회사 다니는지, 어느 동네에 어느 아파트에 사는지까지요. 와, 그거 보는데 등골이 오싹하고 이거 뭐지 싶은 거예요. 그런데 더 기막힌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제 남편 사진을 보내기 시작한 거였죠.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 사진, 카메라를 향해 브이하는 사진, 술 먹는 사진, 침대 위에서 자는 사진까지요. 그걸 보는데 입이 안 다물어지고 이 여자가 정말 내 남편이랑 5년을 만났다고 싶은 겁니다. 살면서 그렇게까지 황당한 일을 당한 사람은 흔치 않을 거예요. 결혼 3년 차인데 5년 만난 애인이 따로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애인이 작정하고 남편 사진을 저에게 보내는 그 상황이요. 저는 정신이 어질어질해서 다시 복도로 나왔고 그 여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게 다 뭐냐고 했더니 사귀는 무슨 저 창석이 오빠랑 5년 넘게 사귀었거든요. 그쪽이랑 결혼하기 전부터 나랑 만났다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겨우 정신줄 부여잡고 물었죠. 근데 나한테 이런 거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그쪽이 불쌍해서 보내죠. 아무것도 모르는 게 불쌍해서. 당신 남편 어떤 사람인지 좀 알라고. 야, 이게 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창석 결혼한 유부남이야. 너는 이창석이 결혼한 줄도 알면서도 유부남이랑 만나고 있는 주제에 어디다 대고. 내가 먼저 만났다니까. 그리고 이창석이 결혼하고서도 계속 만나자고 했고. 너 정체가 뭐야? 이창석이랑 어디서 만났는데? 이창석한테 물어보든가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너무 황당하고 손발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저는 일단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야. 너 뭐야? 너 5년 동안 만난 여자 있었어? 그 여자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 지랑 5년 동안 만났대. 결혼하고 나서도 만났대. 너 침대에서 자고 있는 사진까지 다 보냈어. 이게 다 뭐야? 너 바람 폈어? 제 말에 남편이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도 당황한 것 같았죠. 말 안 해? 그 여자 누구야? 저기 현주야, 일단은 너 지금 회사지. 내가 그쪽으로 갈게. 만나서 얘기하자. 잠깐만 볼 수 있어? 남편이 온다고 했고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뭐가 뭔지 남편에게 직접 들어야겠더라고요.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는지 정신이 다 어질어질했죠. 저는 사무실로 돌아가 급체한 것 같다면서 병원을 좀 가야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안색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반쯤 정신이 나간 채로 회사를 나왔고 집으로 왔습니다.
남편에게는 밖에서 할 말 아니니 그냥 집으로 오라고 문자를 보냈고요. 그렇게 겨우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아 있는데 꿈꾸는 것 같고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설마 내 남편이 그럴 리가 라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 사진들까지 봤음에도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20분 정도 뒤에 남편이 헐레벌떡 왔어요. 자기야, 많이 놀랐지? 저는 그 여자가 보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말해봐. 이 여자는 누구며 나한테 이런 사진은 왜 보내는지, 왜 지가 5년이나 자기를 만났다고 하는지. 변명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도 말고 솔직하게 말해. 조금이라도 거짓말하면 나 바로 법원 갈 거니까. 남편은 곤란한 얼굴로 막 한숨을 쉬더라고요. 이 여자 누구야? 이름은 뭐고 몇 살이고? 말 안 할 거지? 제가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니 남편이 필사적으로 저를 붙잡더라고요. 다 얘기할게, 다. 바른 대로 말해. 이름은 손정은이고 나이는 나보다 3살인가 어려. 뭐 하는 여잔데? 술집 여자야? 작은 맥주집 운영하는 여잔데 거기서 만난 거야? 자기랑 만나기 전에 총각 때. 그때 만나서 사귀던 사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여자랑 만나면서 나랑도 만나고 결혼도 한 거야? 양다리? 그러자 남편이 막 손을 휘저으면서 그러는 겁니다. 사귄 건 절대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걔는 단순히 그냥 파트너였어. 뭐라고? 파트너. 파트너라니? 잠자리 파트너. 사귄 건 절대 아니야. 내가 미쳤어? 그런 애라? 그냥 적당히 파트너로 만났던 앤데. 저는 그 말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건실하고 착실한 제 남편에게 숨겨둔 잠자리 파트너가 있었다니요. 진짜 기절 초풍하겠더라고요. 미쳤어? 그리고 어쨌든 나랑 만나는 동안,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이 여자 계속 만난 거네? 두 여자를 동시에 만난 거 맞잖아. 아니야. 자기랑 사귀고 한 1년 정도 안 만났어. 그때 끝났어.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만났단 말이야? 나랑 결혼하고 나서 다시? 그게 뒤통수가 얼얼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너무 기분 나쁘고 분노가 치밀더라고요. 신혼재미가 한창일 그때 저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 정작 남편은 다른 여자에게 연락해서 몰래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기가 막히네. 나한테 무슨 불만 있었어? 하기 싫은 결혼 억지로 한 거야? 그런 거 절대 아니야.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근데 결혼하고 그 여자한테 다시 연락했다고? 정확히는 걔가 먼저 연락 왔어. 근데 나도 뿌리치기가 좀 힘들었던 거고. 왜? 왜 뿌리치기가 힘들어? 미안해, 자기야. 내가 진짜 미쳤었나 봐. 그러면 안 됐는데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그래, 일단 알겠고. 근데 이 여자가 나한테 왜 갑자기 이런 거 보내는 거야? 나도 몰랐어. 근데 내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걔한테 그만 만나자고 했거든. 그만 만나자고 했더니 앙심을 품고 나한테 이런 걸 보냈다. 그런 것 같아. 사실은 걔도 남자친구가 따로 있는데 뭐라고? 걔도 만나던 남자가 따로 있었거든. 그러니까 걔랑 나랑은 정말 단순한 잠자리 파트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지. 그런데? 근데 걔가 지 남자친구랑 헤어졌대. 근데 지가 헤어졌으면 그만이지. 나한테까지 이혼하라고 하는 거야. 와, 얘 미쳤구나 싶더라고. 그리고 나도 정신 제대로 든 거야. 사랑하는 현주 너를 두고 내가 뭔 짓을 했나 이제 깨달은 거지. 남자들 왜 살면서 미친 짓 한 번씩 하잖아. 나도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정신 차리고 야, 그만 만나자. 우린 끝이다 그랬더니 얘가 미쳐가지고 갑자기 자기한테 그런 걸 보낸 것 같아. 이 여자가 내 연락처, 이름, 정보들 다 알던데. 그런 건 뭐야? 네가 알려줬니?
내가 알려준 게 아니라 지가 내 핸드폰 훔쳐보고 몰래 알아본 거겠지. 걔 제정신이 아니라니까. 그 제정신 아닌 여자랑 5년이나 그러고 다닌 너는? 네가 총각이면 말도 안 해. 너 유부남이야. 알지. 내가 미친놈이야. 내가 정말 미친놈이야. 그러면서 갑자기 뒷뺨을 철썩철썩 때리는 겁니다. 너무 생쇼인데 그때는 저도 너무 혼란스럽고 눈물 나서 그만하라고 말리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나는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했죠. 지금 생각하면 뒤돌아볼 것도 없이 헤어지는 게 맞는데 그때는 너무 갑작스럽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한창 사이 좋고 너무 알콩달콩 지내다가 갑자기 일어난 일이었으니까요. 남편은 그때부터 자기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저에게 빌었습니다. 평생 저한테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 거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시작부터 결혼 생활 내내 나를 속여왔는데 어떻게 용서를 하겠느냐고 그냥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랑 헤어지면 자기는 죽을 거라고 뛰어내리니 많이 하는 소동도 있었어요. 그리고 하루는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서 제 앞에서 서럽게 꺼이꺼이 울더라고요. 그렇게 처절하게 우는 모습은 처음 봤고 저도 바보같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남편은 이혼만은 하지 말자고 저를 너무 사랑하는데 자기가 너무 어리석었다면서 못난 자기를 제가 한 번만 용서하고 품어주면 안 되겠느냐 하더군요. 그렇게 매달리고 또 매달리다 보니 저도 마음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저를 오랫동안 속인 것도 맞고 결혼하고 나서도 그 여자랑 만난 건 맞는데요. 남편이 그 여자에 대해서는 진심이 조금도 없었고 그저 잠자리 대상이라고만 생각했었다고 하니까 마음은 없었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궤변이지만 딱 한 번만 봐줄까? 용서해줄까? 싶었어요. 미움과 분노가 있을지언정 저도 남편에 대한 마음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무 잘라내듯 싹둑 끊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은 안 했지만 딱 한 번은 덮어줄까? 라는 마음도 있었던 거죠. 물론 내가 이걸 과연 덮고 살 수 있을까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딱 한 번은 넘어가 줄까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겁니다. 남편에게 넘어가 준다고 말은 안 했고 여전히 각방 쓰고 냉랭하게 지냈지만 제 마음은 조금씩 용서 쪽으로 기울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또다시 그 여자가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열받더라고요. 왜 자꾸 전화해요? 오빠랑 안 헤어질 거예요? 대뜸 저러는데 저도 꼭지가 돌더라고요. 야, 이거 완전 미친년이네. 네가 뭔데 헤어지라 말아요? 오빠랑 나랑 5년이나 사귀었다는데 그걸 알고도 안 헤어지고 싶냐고. 사귀긴 뭘 사겨. 너도 따로 남자친구 있었고 둘이서 무슨 잠자리 파트너 딱 그거였다며. 뭐라고? 이창석이 그렇게 말해? 그래. 둘이서 딱 그 정도 사이인데 그만하자고 하니까 네가 나한테 문자 보낸 거라며. 이창석도 진짜 미친놈이지만 너도 어지간하다. 그렇게 살고 싶니? 자존심도 없어? 남자에 미쳤어? 그래서 안 헤어지겠다고? 그래. 며칠 전에 이창석 술 처먹고 집에 들어왔지? 그러는 겁니다.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와서는 제 다리를 붙잡고 매달리며 울었던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 여자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날 나랑 술 먹었어. 나 때문에 이혼하네 어쩌네 원망하긴 했지만 어쨌든 나 찾아와서 술 먹고 그러다 갔어. 그리고 우리가 술만 먹었겠니? 그 순간 저는 인내심이 바닥이 났습니다. 저한테 잘못했다고 울면서 빌었던 그날까지도 남편은 그 여자랑 같이 술을 먹었고 모텔까지 갔다 왔더라고요. 처음 외도 사실을 알았을 때만큼의 충격이 전해졌죠. 제가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 여자는 그런 저를 조롱하더라고요.
잠자리 파트너든 뭐든 이창석은 나를 못 잊어서 온 거야. 그러지 말고 그냥 이혼하지 그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때의 제 기분이 얼마나 더러웠는지 모릅니다. 남편 놈은 저랑 만나기 시작할 때부터 거짓말을 하며 이 여자를 만났고 결혼 생활 내내 저를 배신했고 하도 눈물로 질질 짜며 용서를 빌길래 딱 한 번 덮어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한테 울고불고한 그날까지도 이 여자랑 있었다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게 있었습니다. 피가 싸늘하게 식는다는 말이 뭔 줄 알겠더라고요. 이런 인간인 줄 모르고 한 번의 기회를 주려고 했던 게 잘못이구나 깨달았죠. 이혼해야겠다.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하고 더는 못 산다. 그렇게 확고히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너무 억울하고 분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저한테 이혼을 자꾸 하라고 하는 거 보니 저와 남편이 이혼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 싫더군요. 게다가 저희 남편도 당장은 이혼남 되기 싫으니 저 붙잡고 울고불고 하지만 제가 막상 이혼해 준다 해도 아무렇지 않게 멀쩡한 얼굴로 잘 먹고 잘 살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 이혼을 하든 안 하든 결국 상처 있고 힘들고 괴로운 건 오로지 나뿐인 것 같았습니다. 그게 참을 수 없이 분통 터지고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할 땐 하더라도 이 인간들도 깨지게 만들어야겠다. 그것도 아주 더럽게 깨지게 만들어야겠다. 이를 갈며 결심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저는 집에 와서 소파에 누워있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베이커리의 케이크랑 꽃다발을 사들고요. 제 눈치를 막 보면서 제가 좋아하는 거 사왔다고 냉장고에 둘 테니 나중에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과 저는 그때 각방을 쓰고 있던 참이었고 되도록이면 내 결정이 끝날 때까지 집에서 말을 걸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제 눈치를 슬금슬금 보면서 그렇게 말한 거죠. 내 앞에서는 저렇게 반성하는 척 착한 척 하면서 뒤에선 아직도 그년이랑 뒹굴고 다니네 생각하니 입에서 쌍욕이 절로 나오려는 걸 꾹 참았습니다. 한숨 한번 내쉬고 일어나 앉았죠. 그리고 최대한 분노의 감정을 빼고 말했습니다. 배고프네. 그거 들고 와서 같이 먹자. 그 전까지 말도 제대로 안 하고 자리를 피하던 제가 갑자기 케이크를 같이 먹자고 하니 남편도 좀 놀라더라고요. 배고파? 밥 안 먹었어? 밥 생각은 없어. 그거나 그냥 먹자. 아, 그래. 내가 준비해 올게. 좀만 기다려. 그러더니 신나서 주방으로 가서 접시랑 포크를 챙겨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한테 케이크를 잘라서 주는 겁니다. 배고프면 밥을 좀 먹어야 되지 않을까? 이걸로 되겠어? 자기도 먹어. 제 말에 남편은 제 기분이 풀린 줄 아는지 씩 웃더라고요. 그럴까? 그러면서 케이크를 함께 먹었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보더니 저기 기분 좀 풀린 거야? 그러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 봤는데 그래, 물론 분통 터지고 너무 기막힌 일 맞아.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은 것도 맞고. 근데 솔직히 그러기엔 내가 아직 자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 제 말에 남편은 눈썹을 팔자로 하고 미안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현주야, 미안해. 나도 그렇지. 나도 자기밖에 없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혼은 좀 보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 그 말에 남편은 화색을 띄었습니다. 현주야, 여보 고마워. 그러면서 저를 안으려고 하길래 제가 확 밀쳤습니다. 용서해준다고는 안 했어. 일단 보류한다는 거지. 그럼 내가 앞으로 잘할게. 근데 나 지금은 자기 못 믿겠어. 이래놓고 또 뒤에선 그 여자 만나려고?
내가 그럴 리가 있어? 미치지 않고서야. 미친 짓 했잖아, 여태까지. 아, 그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한 번은 눈 감아 줄 테니까. 시키는 대로? 뭘?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한테 지금 전화해. 걔한테? 왜? 전화해서 네가 할 수 있는 쌍욕을 모두 다 퍼부어봐. 적당히 해선 안 돼. 적당히 하는 걸로는 안 봐줘. 걔가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어디 기분 더럽게 해봐. 그 정도는 해야 그 여자랑 끝났다는 거 알겠고 나도 마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적당히 내 앞에서 그 여자랑 끝났다 어쩐다 입 터는 걸로는 안 되지. 내가 뭘 믿고? 시작부터 지금까지 통째로 나를 속여온 사람이 바로 넌데. 현주야, 이제 안 그런다니까. 나 걔 번호도 아예 지우고 차단할게. 뭐하러 그런 짓을 해. 아예 상종 안 하면 되는데. 참나. 싫음 관둬. 내일 이혼 서류 받아올 테니까.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남편이 식겁하면서 제 다리를 붙잡더라고요. 아니야, 할게. 해. 내가 보는 앞에서 스피커폰 켜서. 적당히 할 생각하지 마.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고 너랑 다시 살지 말지 결정할 거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좀 곤란한 표정이었지만 이내 결심한 듯 폰을 꺼내더라고요. 저는 팔짱 끼고 지켜보고 있었죠. 그 여자가 전화 받으면 바로 쌍욕부터 해. 어? 내 말 못 알아들어? 여보세요 어쩌고 하지도 말고 바로 쌍욕부터 퍼부으라고. 알았어? 그 말에 남편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고 저는 폰을 뺏어다 테이블 위에 올려서 스피커폰을 켰어요. 잠시 후 그 여자가 받더군요. 어머, 오빠! 그때 남편이 바로 외치더라고요. 야, 이 쓰레기 같은 년아. 뭐라고? 못 들었냐? 이 먹 같은... 하면서 남편은 제 눈치를 힐끔 보며 쌍욕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전화해서 쌍욕을 막 퍼부으니까 그 여자도 처음엔 미쳤느냐, 술 먹었냐, 왜 이러냐, 옆에 와이프 있느냐 소리를 막 질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더 하라고 눈짓을 했고 남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온갖 육두문자는 다 퍼붓더라고요. 그랬더니 듣던 그 여자도 열받았는지 갑자기 이 신발놈이 어쩌고 하면서 저희 남편에게 지도 쌍욕을 퍼붓는 겁니다. 갑자기 막 먹 같은 연놈이 어쩌고 걸레 같은 니은이 어쩌고 신발이 어쩌고 하면서 서로 욕을 퍼붓기 시작하는데 진짜 웃긴 게 남편도 처음에는 제가 시켜서 억지로 욕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한테 온갖 쌍시운 욕을 듣고 비하 발언은 들으니 남편도 눈이 도는지 나중에는 진심으로 서로 욕을 퍼붓고 싸우는 겁니다. 그 여자도 꼭지가 돌았는지 악까지 질러가며 욕을 퍼부었고요. 네가 꼬셨네, 내가 꼬셨네. 너 같은 인간은 그냥 먹고 노는 용이네. 잠자리 스킬도 거지 같네 어쩌네. 하여튼 정말 듣고 있으니 귀가 더러워질 정도로 온갖 추접스러운 욕을 서로 내뱉는데 5년이나 만나고 서로 잠자리 파트너였다 보니 더더욱 여가 없고 더러운 인신공격까지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남편놈도 얼굴 시뻘개져서 쌍욕을 퍼부으면서 내가 총 맞았냐고, 이혼을 해도 너 같은 년이랑 결혼하겠느냐고, 쪽팔려서 그런 짓은 절대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먼저 통화 종료 버튼을 팍 누르더니 분이 안 풀리는지 씩씩대면서 주방으로 가 물을 마시더라고요. 여전히 신발 거리면서요. 저는 그 꼬라지와 상황이 너무 어이없고 웃기더라고요. 제가 시키긴 했지만 둘이서 저 정도로 상스러운 욕 배틀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은 겨우 진정이 됐는지 제 눈치를 힐끗 보더니 그대로 담배 챙겨들고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남편 폰으로 전화가 계속 왔어요. 그 여자였죠. 남편한테 쌍욕 먹고 열받아서 전화를 다시 건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안 받고 냅뒀죠.
잠시 후 남편이 다시 들어왔고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그 여자에게 용문자 보내라고요. 남편은 방금 그렇게 했으면 됐지 또 그렇게 하냐는 겁니다. 아, 그 여자한테 욕해서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못하겠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나도 기분이 너무 못 같으니까. 실은 관두던가. 그랬더니 남편이 알겠다고 하면서 인상을 막 쓰면서 그 여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방금 퍼부었던 그 수많은 욕설을 써서 보낸 거죠. 저한테 확인까지 받고요. 그리고 그 여자가 또 전화가 왔는데 저는 남편 폰에서 거절 누르고 전화번호도 그냥 차단해버렸습니다. 내가 차단해놨는데 행여나 차단 풀고 그 여자랑 또 연락하는 거 들키면 우리는 완전히 끝이야.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저는 일단 한 번은 봐주는데 당분간은 그래도 각방 쓰자고 했습니다. 사실 둘 사이에 어디 쌍욕 퍼붓고 싸우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지 남편을 용서해줄 마음은 조금도 없었어요. 저는 이혼을 하겠다고 이미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그 여자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무시했죠. 그랬더니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자가 뭐가 온 줄 아시나요? 태아 사진인 겁니다. 그걸 보는데 폰을 떨어뜨릴 뻔했죠.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바로 이창석에게 전화했습니다. 자기야. 손정은이 니애 임신한 거야? 어? 나한테 태아 사진 보냈네. 그게 뭔 소리야. 그럴 리가 없어. 네가 직접 봐.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바로 태아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이거 지금 아니야. 예전이야. 아기는 이미 지웠어. 뭐라고? 아니, 그게 전에 애 가졌다고 했었는데 지웠거든, 합의하에. 저는 그 말을 보고 태아 사진을 확대해서 보니 작게 날짜가 나와 있는데 정말로 1년 전 사진이더라고요. 어쨌든 그 여자가 남편을 임신까지 했었다는 거잖아요. 와, 진짜 둘이서 가지가지 했네. 아니, 근데 걔는 왜 그걸 너한테 보냈대? 내가 떨어져 나가라고 보낸 거겠지. 그게 아니라 어제 싸워서 엿먹으라고 보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여자가 임신했던 것도 맞잖아? 진짜 둘 다 대단하다. 나 생각 바뀌었어. 우리 그냥 이혼하자. 내가 이 꼬라지까지 보고 너랑 더 살 수는 없어. 현주야, 그건 아니지. 한번 봐준다며. 그건 어제 일이고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지. 저는 그대로 전화 끊었고 시부모님에게 그 사진 보냈습니다. 어머님 바로 전화 오더라고요. 어머나, 이게 뭐야 현주야. 너 임신한 거니? 아니요 어머님. 그거 저 아니고요. 남편이 무려 5년간 만났던 여자가 있더라고요. 그 여자 거예요. 그 여자가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어? 아니 그게 무슨... 저 이혼할 겁니다. 아니 현주야,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어머님 아들한테 직접 들으세요.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은 겨우 제 마음을 돌렸는데 그 여자가 저한테 태아 사진 보내는 바람에 제 마음이 다시 돌아섰다고 생각했고 시부모님도 그 여자의 정체에 대해서 다 알게 되었죠. 저는 시부모님의 연락 다 차단하고 그대로 짐 싸서 친정으로 왔고 저희 부모님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습니다. 그 일로 남편은 제가 시키지도 않았건만 그 여자에게 전화해서 미쳤냐 돌았냐 욕을 퍼부은 모양이고 시부모님과 신우는 그 여자 가게 가서 뒤집어 엎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도 보통 여자는 아니잖아요. 그 일로 앙심을 품고 남편 회사에 찾아간 모양이더라고요. 제 남편이 지랑 놀아날 때 주고받은 추접스러운 문자들과 마지막에 남편이 쌍욕 문자 보낸 것까지 인쇄해서 회사 가서 뿌렸답니다. 남편 회사 뒤집어졌고 남편은 그 여자더러 경찰 부른다고 하고
결국 그 여자랑 남편 놈은 몸싸움 하면서 서로 멱살 잡고 끌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서 가니 어쩌니 하면서요. 남편은 회사에서 건실하고 젠틀한 직원으로 꽤나 평판이 좋았던 것 같은데 상간녀라는 여자가 나타나서 뒤집어 엎었으니 그 회사가 들썩일만 했겠죠. 저는 그 얘기를 친구에게서 전해 듣고 기함을 했습니다. 동시에 아주 꽃이다 싶더라고요. 제가 이혼할 때 하더라도 그 둘 사이는 박살내고 싶어서 쌍욕하라고 시킨 건 맞는데 남편과 상간녀는 정말 원수가 되어서 서로 치고받고 난리도 아닌 겁니다. 상간녀네 가게 근처도 불륜녀로 소문 다 나고 남편은 말할 것도 없고요. 회사 내에서도 소문 쫙 퍼지고 남편 이야기로 한동안 시끌시끌 했다더라고요. 남편 지도 쪽팔린 지 한동안은 휴가 쓰고 안 나오다가 겨우 나왔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린다고 결국 반차 쓰고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만두던지 이직을 하던지 해야 될 것 같다고 했는데 그 뒤로 꾸역꾸역 한 달 정도 더 다니다가 결국 퇴사했다고 하더군요. 그 여자는 그래도 뻔뻔하게 장사 계속 하는가 보고요. 저는 그 후 친정에서 지내면서 이혼소송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님이 미안하다 어쩐다 사과했지만 사과한다고 있던 일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이혼할 생각이니 그만 질척이라고 단호의 뜻을 밝히셨고요. 그리고 이혼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건데요. 그 상간녀도 따로 남자친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남자친구한테 제 남편과의 관계를 들킨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별을 당한 것 같더라고요. 자기도 헤어졌으니 저희 남편더러 너도 헤어지고 자기랑 결혼하자고 한 모양인데 저희 남편은 그럴 생각 없다고 오히려 그만 만나자고 하니까 그 여자가 앙심을 품고 저한테 사실을 다 밝힌 거였죠. 저 이혼시키고 제 남편 뺏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그 둘은 서로 완전 원수지간 된 거였습니다. 둘이서 아주 잘 어울리는 바퀴벌레 한 쌍인데 그냥 서로 거두게 냅둘 걸 그랬나 싶기도 하네요. 결혼 3년 차인데 남편에게 5년 만난 여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그 충격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시간이 지난 지금에서야 어이없는 웃음과 함께 떠올릴 수 있지. 그때의 저는 처음 느껴보는 분노와 감정을 느껴야 했죠. 저는 결국 위자료 받고 이혼을 선택했지만 어쨌든 그것들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망하게 만들고 그나마 억울하지 않은 방향으로 잘 끝이 난 것 같아 다행이라면 다행일까요? 게다가 남편과 제 사이에 아이가 없었던 것도 다행이라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조상신이 도왔나 봐요. 제 앞에선 다정하고 착한 남편인 척 뒤에서는 뻔뻔하게 외도를 즐겼던 이중인격 전 남편. 그따위로 살고 싶거들랑 재혼해서 괜한 여자 마음고생 시키지 말고 제발 혼자 살길 바랍니다. 욕먹고 아프고 유병장수하면서 말이죠.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2년을 채우고 이혼 도장을 찍게 된 여자입니다. 남편과는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오다가 어떤 일 때문에 결혼 생활이 흔들리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결혼 생활을 끝냈던 그 일의 발단은 바로 남편의 여동생 때문이었습니다. 연애할 때도 여동생 얘기는 종종 듣기는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신우 때문에 제가 이혼까지 할 거라곤 생각도 못했었죠. 착실하고 모범생이었던 남편과 달리 남편의 여동생은 동네에서 꽤나 유명했다고 하더군요. 안 좋은 쪽으로요. 공부 못하는 건 둘째치고 학교 다닐 때부터 말썽 피우고 담배랑 술까지 하고 무엇보다 가장 큰 골칫거리는 가출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은 부모님이 가출하는 여동생을 붙잡아 머리를 민 적도 있다고 했어요.
저는 TV에서 악동 이미지의 연예인들이나 그런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걸 봤지 실제로 가출하다가 머리 밀렸다는 얘긴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머리 밀린 일로 오히려 여동생은 더 보란듯이 가출하고 더욱 집에 안 들어왔대요. 보름 넘게 집을 나갔다가 경찰서에 있는 걸 데리고 온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매도 때려보고 화도 내봤지만 그럴수록 여동생은 더 엇나가고 더 과감해지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남편 부모님은 역으로 여동생이 해달라는 거 해주고 비위를 맞춰주는 식으로 작전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괜히 건드리면 확 집 나가서 얼마나 엉망으로 살지 모르겠다 싶으니 어르고 달래서 가출만은 못하게 했다는 거죠. 보통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러고 살아도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들면 정신을 차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신우는 아니었답니다. 나이가 점차 들어가는데도 사람 본성 쉽게 안 바뀌는지 여전히 가족들에게는 큰 골칫덩이였던 거죠. 성인이 되고 나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달라고 부모님을 들들 볶는 일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승무원을 하겠다면서 승무원 학원을 간다고 하고 거기에 몇백을 들였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두어 달 다니다가 안 맞는다며 때려쳤고 그 뒤에는 갑자기 네일샵을 차려달라, 카페를 차려달라며 자영업을 하겠다고 했답니다. 시부모님은 대책 없는 딸이 뭐라도 해서 자기 밥벌이는 해야 될 것 같다며 본인들 노후 자금 털어서 다 해줬다는데 결론적으로 그런 것도 제대로 운영도 안 하고 망했다고 했죠. 성격이 애초에 그런데 서비스직하고는 맞을 리가 없고요.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데다 애살이나 실력도 없다 보니 손님하고까지 허구한 날 싸우고 동네에서 안 좋게 소문나고 월세만 밀리다가 1년도 못 넘기고 폐업하는 것을 2번이나 반복했다고 합니다. 어느 집에나 사고치는 사고뭉치들 하나씩 있다던데 저희 집에는 딱 신우가 그랬던 거죠. 부모님이 신우에게 더 이상은 뭐 하지 말고 그냥 얌전히 있다가 시집이나 가라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신우도 적당히 괜찮은 남자 물어서 시집 가겠다고 했다 하고요. 그 뒤로 선도 많이 보고 소개팅도 많이 한 것 같은데 딱히 잘 된 것 같지는 않지만요. 하여튼 저는 남편과 사귈 때 이런 얘기들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남편도 사고뭉치 여동생 때문에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들으면서도 가족들이 참 힘들었겠다 싶긴 했는데요. 그게 나중에 저한테까지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사실 결혼하면 제 가족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저도 그렇게 깊게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남편을 많이 좋아했다 보니 아니다 싶으면서도 흐린 눈으로 넘어간 걸 수도 있고요. 그런데 나중에 안 거지만 그때 신우 사업자금 해준답시고 시부모님의 돈뿐만 아니라 제 남편 돈도 신우에게 제법 들어갔더라고요. 남편이 그동안 일한 것에 비해 돈을 많이 못 모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신우 사업자금 보태준다고 하면서 돈을 좀 잃었던 거죠. 남편이 그때 저한테 그런 부분까지는 솔직히 말 안 했기 때문에 몰랐고요. 희한하게도 그렇게 사고 뭉치면 가족들이 신우에게 질릴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남편과 시부모님은 오히려 신우를 안타까워하고 아픈 손가락 마냥 취급을 하는 게 신기했습니다. 남편 말로는 신우가 어렸을 때 많이 아파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었다는데 그 때문에 시부모님이 더 오냐오냐 하고 안타까워하는 것도 있다고 했고요. 하여튼 저희 시댁에는 그런 사고뭉치 신우가 한 명 있었죠. 저는 그때 1년 반 정도 연애를 했던 남편과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 신혼집 준비를 하잖아요. 저희는 원래 좀 무리해서 집을 사야 되나 아니면 전세를 할까 고민을 했는데 저희 부모님 소유의 집이 마침 2년 정도 뒤에 전세 계약 끝나거든요.
저희 부모님께서 그 집을 그냥 분양할 때 샀던 돈만 주고 저희가 사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집값이 살짝 올랐을 때인데 시세 말고 분양가만 주고 들어가서 살라고 하신 거죠. 남편도 좋은 기회라고 했고 저도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결혼하고 2년까지는 적당한 집을 전세로 구해서 살다가 2년 뒤에 부모님으로부터 그 집을 사서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에 돈을 좀 더 모으기로 했고요. 결혼하고 남편과 별다른 트러블 없이 잘 지냈고 시부모님은 그런 저희 부부를 지켜보며 보기 좋다면서 신우도 하루빨리 좋은 짝 만나서 결혼을 했으면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보고도 좋은 남자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라고 자주 말하시더라고요. 회사에 좋은 사람 없느냐, 주변에 친구 없느냐 하시면서요. 톡 까놓고 신우가 괜찮은 사람이었다면 제가 더 적극적으로 괜찮은 남자를 알아봤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말로만 듣던 신우를 결혼하고 직접 겪어보니까 누구를 소개시켜주고 말고 할 생각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왜냐면 신우는 제 생각 이상으로 더 아나무인이었거든요. 보통은 고등학교 때 날라리고 한성가라는 친구들도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그런 게 부끄러운 걸 알고 좀 얌전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신우는 아니었습니다. 저희 신우는 제가 아는 사람 중 단연 이기적이고 못됐고 우악스러운 인간이었거든요. 뭐든지 본인 위주로 맞춰줘야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어린애처럼 떼쓰거나 분위기를 먹같이 만드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허영심과 허세는 많아서 돈은 펑펑 써야 되고 남들 하는 것도 해야 되고 입도 걸어서 욕도 잘하고 자기는 솔직한 성격이랍니다. 솔직한 게 아니라 싸가지 없는 성격인데 말이죠. 자기는 남 욕도 잘하고 험담도 맨날 하면서 누가 자기한테 한마디 하는 건 못 참아서 부들부들거리고 거지같이 살 거면 결혼 안 한다느니 결혼은 상영혼을 해야 된다느니 하는 소리도 부끄러움 없이 막 떠들고 다녔죠. 그런 성격인데 제가 누구 소개해줬다가 원망 들을 일 있나요? 그래서 어머님이 주변에 괜찮은 남자 있으면 신우 소개 좀 시켜주라고 할 때마다 주변에 미혼 남자가 별로 없다고 적당히 둘러대고 말았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평일 저녁에 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우연히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후배 여직원 2명과 저보다 3살이 많은 과장님 1명이었는데요. 저랑 팀은 다르지만 협업을 종종 하다 보니 친하게 지내기도 하거든요. 그 3명은 외근 갔다가 저녁 먹으러 같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과장님과 후배 여직원들은 저희 시부모님께도 인사를 했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신우는 과장님을 눈여겨본 듯 했어요. 그 과장님은 싱글이고 회사에서 능력 인정 받으며 잘 다니고 있는데요. 신우 눈에 그분이 딱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키도 훤칠한 데다 인물도 굉장히 좋거든요. 회사에서도 좋아하는 여직원이 꽤 있을 정도로요. 신우가 그날 후부터 그 과장님이 마음에 들었는지 자꾸만 저한테 연락이 와서 소개 좀 시켜달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머님도 옆에서 그렇게 해주라고 자꾸 부추기시고요. 그 과장님이 워낙 젠틀하고 성격도 좋으신 데다 집안도 금수저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우는 그런 건 또 기가 막히게 눈치챈 건지 저한테 소개 좀 시켜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보고 바로 주변에 그렇게 괜찮은 남자 있으면서 왜 여지껏 소개 안 시켜줬느냐고 섭섭해하고 닥달을 해대는데 얼마나 시도 때도 없이 빨리 소개시켜달라고 졸라대는지 환장하겠다 싶었죠. 제 마음으로는 별로 소개 안 시켜주고 싶었는데 어머님과 신우가 제 앞에서 자꾸 전화해 보라느니 물어보라느니 막 그러는 거예요. 거절도 한두 번이지 너무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등 떠밀려서 어거지로 전화를 한번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웬걸 그 과장님이 알고 보니 그때 식당에 같이 왔던 후배 한 명과 사귀는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내년쯤 결혼 계획도 있다고 하고요. 저는 너무 다행이다 싶어서 그 사실을 옆에 있던 어머님과 신우에게 바로 전했습니다. 결혼 약속한 약혼자가 이미 있다네요. 그 말에 신우가 똥 씹은 표정을 짓는 겁니다. 뭐라고요? 약혼자가 있다고요? 네, 그때 같이 있던 후배요. 그 후배랑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네요. 같은 회사긴 해도 팀은 달라서 그런 속사정까지는 몰랐는데 둘이서 사귀고 있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말했으니 신우도 포기하겠지 했는데 거기다 대고 신우가 골 때리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상관없어요. 그래도 소개해주세요. 네? 약혼자가 있는 거지 와이프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때 봤는데 옆에 있는 여자 둘 중에 누구요? 둘 다 되게 못생기고 별로던데. 내가 낫던데요? 그냥 연락처 줘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라는데 저는 너무 벙찌더라고요. 결혼 약속한 약혼자가 있다고 하면 그냥 포기할 줄 알았는데 와이프도 아니지 않냐며 계속 소개를 해달라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얘가 진짜 제정신인가 싶더라고요. 심지어 그 사람들 전부 다 제 회사 동료들이잖아요. 이미 사귀고 있는 사이라는데 거기다 대고 저의 신우를 소개해준다고요? 제가 제 얼굴에 먹칠하는 짓을 하겠나요? 여자친구가 있다고 하면 포기해야지. 막무가내로 소개해달라는데 너무 어이가 없으니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옆에 어머님도 그건 좀 아니다 싶은지 수경아, 그건 좀 아니다. 뭐가 아닌데? 맞잖아. 둘이 결혼한 것도 아닌데 뭐. 그래도. 어쨌든 언니 연락처를 그냥 저 주세요. 제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아니 아가씨, 결혼할 여자친구가 있다잖아요. 게다가 그 사람들 다 제 회사 동료분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결혼할 거지 결혼을 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남자 완전 제 이상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언니 잘못도 있어요. 내가 뭘요? 주변에 괜찮은 남자 없는지 우리 엄마가 여러 번 물어봤죠? 그때마다 뭐라고 했어요? 없다면서요. 아니 있는데 왜 없다 그래요? 그럼 너 같은 거 소개시켜주고 내 주변 사람들도 다 떨어져 나갈 일 있니? 라고 쏘아붙이고 싶은 걸 겨우 참았습니다. 어쨌든 안 되는 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몰아붙이지 마세요. 뭐라고요? 막무가내요? 안 된다고 했으면 그만이지 왜 이렇게 때를 써요? 언니, 말 다 했어요? 내가 무슨 어린애예요? 때를 쓰게? 라면서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는데 무섭더라고요. 무슨 일진 양아치인 줄 알았고 저도 순간 쫄아서 눈빛을 피했습니다. 어머님도 적당히 하라고 하고 말리더라고요. 신우는 지 기분 상했다고 획 방으로 들어가 버리던데 속으로 쌍욕을 얼마나 내뱉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기함할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도대체 언제 본 건지도 모르겠는데 신우가 제 핸드폰에서 그 과장님 번호를 알아낸 거였어요. 저는 그날 시댁에서 점심 먹고 금방 일어나서 갔는데 제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그랬는지 어쨌는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신우가 제 폰에서 몰래 그 과장님 연락처를 훔쳤는지 어쨌는지 까마득히 몰랐으니까요. 그러다가 너무 황당한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그 과장님이 제 개인 폰으로 전화가 와서 왜 자기 번호를 신우한테 주느냐고 곤란해하며 따지는 겁니다. 자기는 분명 여자친구 있다고 하지 않았냐면서요. 그 말에 저는 기함을 했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과장님? 제가 과장님 번호를 저희 신우한테 줬다고요? 아니 연정씨, 그렇게 안 봤는데 왜 사람 곤란하게 만들어요? 연정씨가 번호 줬다던데 그 신우라는 분이 직접 전화가 와서. 제가요? 아니에요. 제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럼 연정 씨 신우라는 분이 제 번호를 어떻게 합니까? 전화 받을 때 옆에 지영이도 있었는데 어찌나 곤란하던지. 지영이도 화 엄청 났어요. 연정 씨한테 서운해하고요. 아니에요. 저 정말 안 그랬어요. 일단 제가 알아보고 다시 전화할게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신우한테 전화해서 혹시 내 폰에서 연락처 빼갔느냐 따졌습니다. 신우는 처음에 그런 적 없다고 박박 우기는 거예요. 자기가 더 난리치면서요. 그러면 어떻게 알고 전화를 했느냐 소리를 지르니까 처음에는 뭐 그 남자가 사실 몰래 자기한테 명함을 줬다느니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그 일을 저희 남편에게도 말하고 시부모님에게도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도 신우한테 전화해서 따지긴 했는데 더 화딱지 나는 게 전화 끊고 저한테 고작 한다는 말이 자기 폰에 번호가 보여서 그냥 외웠대. 훔쳐보고 그런 건 아니래. 그게 중요해? 결혼 앞둔 사람이고 내가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전화하느냐고. 내가 뭐가 돼?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랬대. 자기가 한 번만 봐줘. 오수경 철딱선이 없고 불도저인 거 자기도 잘 알잖아. 아가씨, 아니 네 동생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미친 거 아니냐면 좀 그렇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거야? 네 동생한테 혼쭐 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진짜 환장하겠더라고요. 남편도 제 앞에서는 자기 동생 때문에 환장하느니 어쩌느니 하면서도 정작 꼼짝을 못합니다. 아니 시댁 식구들 전부 다 그래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남편은 지 동생 욕할 땐 언제고 또 그래도 동생이라 이건지 안쓰러워하기도 해요. 저 나이에 제대로 구실도 못하고 저렇게 집에서 빌빌대는 게 안타깝대요. 도대체 그게 왜 안타까운 건가요? 가족들이 물심양면 다 도와줬는데 지가 다 말아먹고 저러고 있는 건데요. 저는 죽었다 깨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자기들끼리는 가족이다 그거죠. 하여튼 저는 그 선배와 후배까지 같이 만나서 그런 일 없다고 쩔쩔매며 하나하나 다 설명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러웠던지. 제가 겨우 과장님과 지영씨에게 해명을 하고 나서 오해가 풀렸어요. 어쨌든 그 일은 그렇게 지나갔는데 신우는 그 뒤로 반성 하나 없고 저한테 사과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실 그 과장이라는 남자 별 볼 일 없는 남자였다면서 자기는 더 괜찮은 남자를 만날 거라면서 그 선배를 후려치고 제가 유난이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다 대고 어머님은 옆에서 신우에게 그렇게 하라면서 더 괜찮은 남자 만날 수 있다고 부채질하고요. 저는 그 일로 신우와 시부모님에 대한 감정까지 정말 안 좋아졌고 저거는 정말 미친년이다. 어지간해선 상종하지 말자 생각하며 살았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반년 정도 지났을까요? 남편이 대뜸 저한테 신우가 갑자기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남자는 누구냐니까 남편이 한다는 말이 희한하더라고요. 신우가 만나는 남자가 엄청 비밀이 가득한 남자라면서요. 그게 뭔 소리야? 수경이가 그러는데 만난다는 남자가 하면서 알려주는데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이 났습니다. 그게 말이 돼? 그걸 믿어? 진짜래. 사진도 다 보여주고.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요. 신우가 만난다는 남자친구가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 후계자의 숨겨진 아들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신우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그 대기업 후계자의 숨겨진 첩이라는 거죠. 신우 남친은 캐나다에 살고 있다고 했는데 그 캐나다도 그 후계자가 몰래 보내준 거랍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죠. 도대체 아가씨는 어떤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거야? 너무 이상하잖아. 사기꾼 아니야? 무슨 사기꾼이란 말을 어디다 갖다 붙여? 당신까지 왜 그래? 아니 설령 그렇다 쳐.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 재벌이나 마나 제대로 인정도 못 받는 첩의 아들이라는데 그게 뭐 대단한 거야? 좋은 거야?
공식적으로는 인정은 못하지만 그래도 그 아버지가 따로는 챙겨주는 것 같더라고. 무슨 드라마 찍어? 당신은 진심으로 그걸 다 믿어? 아, 진짜라니까. 믿고 말고 할 게 어딨어. 강서방이 집안 사정이 그렇다는데. 기가 막혔죠. 남편까지 왜 이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신우는 그 남자에게 받았다면서 명품 가방, 명품 지갑, 명품 구두를 막 자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그 남자가 타고 다니는 차가 엄청 고가의 흔하지 않은 외제차라고도 하고요. 그 남자는 현재 캐나다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첩의 자식이니만큼 한국 땅에서 살기 어려워서 캐나다에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우 남친은 한국에 와서 살고 싶어 해서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고 왔고 현재 사업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사업 준비 중인 거지 제대로 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신우는 자기 남친이 사업가이고 부자라면서 엄청 의기양양해 했습니다. 게다가 시부모님도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신우는 그 남자가 자기한테 푹 빠졌다면서 금방 결혼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시어머니 될 사람이 캐나다에 있고 본가도 거기 있는 만큼 자기가 캐나다에 가서 신혼살림을 차릴 수도 있다는 소리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기 남친이 아들로 공식적인 인정은 못 받지만 그 아버지가 뒤에서 챙겨준다고 하면서 신우 남친이 사업가로서 오롯이 능력을 인정받으면 나중에 그 기업의 계열사 하나 정도는 물려받을 수 있다는 소리까지 하는 겁니다. 제가 듣기로 말도 안 되는 소린데 그걸 남편이고 시부모님이고 신우고 다 진지하게 믿더라고요. 그런데 가족 모두가 그렇게 믿다 보니 저도 어느 순간부터 진짠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가정사가 있으니까요. 신우가 만난다는 남자 이름이 강준호였는데 어머님은 결혼도 전에 강서방이라고 부르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신우가 그 남자를 인사시킨다고 시댁에 데리고 왔고 저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정말 흔하지 않은 고가의 외제차이긴 하더라고요. 그 남자는 좀 파리하고 날카롭게 생긴 인상이었고 말수도 적고 싹싹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옷은 명품으로 도배를 했더라고요. 시부모님은 막 호들갑 떨며 어서 오라고 하고 자리에 앉으라고 막 그러시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질문을 하시는데 그 남자는 막 저희 시부모님께 잘 보이고 싶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시부모님이 너무 질문을 많이 하니까 그 남자가 좀 불편한 기색을 하기도 했고 신우가 눈짓으로 그만 얘기하라고 하고요. 보니까 천하의 신우도 그 남자한테는 쩔쩔매더군요. 하여튼 그 남자는 성격 자체가 거만해 보이고 도도해 보였습니다. 싹싹하거나 말을 막 능수능란하게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사기꾼 같은 느낌이 좀 덜하긴 하더라고요. 그렇긴 해도 여전히 의심스럽긴 했지만요. 하여튼 말을 많이 하진 않았는데 대강 들어보니 캐나다에서 인기 있고 경쟁력 있는 요식업 사업이 있는데 그걸 자기가 정식 계약해서 한국에 런칭할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크게 성공은 못했지만 자기는 사업으로 꼭 크게 성공을 해서 아버지에게 보란듯이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다는 소리도 하고요. 가정사에 대해서 말하기 싫은 척 하면서도 은근하게 먼저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상황 속에서 이게 무슨 시트콤인가 싶을 정도로 뭔가 이상했어요. 그런데 뭐에 홀린 것처럼 시부모님, 신우, 남편은 다 그 남자 말에 귀 기울이고 맞춰주고 그러더라고요. 뭐 재벌 후계자에 숨겨둔 아들이니 뭐니 그런 건 둘째치고 대화를 이어나갈수록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왜냐면 그 자리가 신우의 남자친구를 소개받는 자리잖아요. 그런데도 신우 남친은 자꾸 본인 사업에 관한 얘기를 하고 투자할 것을 권유하기도 했거든요. 원래도 이상했는데 들을수록 더 이상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들으면서도 적당히 리액션만 해주고 말았는데
저희 남편이나 시부모님은 그 사람의 말이 몹시 관심 있다는 듯 주의 깊게 듣고 질문하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느낌이었냐면 여동생 남자친구 보러 간 게 아니라 사업 설명회 간 것처럼요. 그러더니 저희 남편은 나중에 사무실도 한번 가겠다고 하고요. 하여튼 그날의 만남이 그렇게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남편과 신우의 남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남자에게서 사짜 느낌을 강하게 느꼈는데 남편은 저랑은 정반대더라고요. 직접 만나보니 신우 남친이 생각보다 더 괜찮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여동생이 남자를 잘 잡은 것 같다고까지 하고요. 정말 괜찮아? 나는 좀 이상하던데. 뭐가 이상해? 막 그럴싸하게 말은 하는데 가만 들어보면 앞뒤도 안 맞고 허술한 말도 많고 좀 이상하지 않았어? 게다가 여자친구 가족들 소개받는 자리인데 자기 사업 얘기를 그렇게 길게 하고 투자 권유까지? 그런데 제 말에 남편의 표정이 엄청 안 좋아지더라고요. 원래 남자들은 좋은 투자권 있으면 서로 얘기하고 그래. 이제 가족들 사이인데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뭐 사기꾼 같은 거 아니냐 그런 말이야? 아니,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근데 저 사람이 진짜 그 기업가에 숨겨진 아들이 확실하긴 해? 오, 그렇다니까? 그걸 뭘로 믿어? 아, 믿긴 뭘 믿어. 개인 가정사가 그렇다는데. 그걸 뭐 증명이라도 해야 돼? 증명해야지. 일반적인 사람도 아닌데. 수경이가 사진도 다 받고 연락하는 것도 다 들었대. 그 기업가랑 연락한 걸 봤다고? 통화도 했대. 정말? 그래. 그런데 남편이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왜 나를 그렇게 봐? 당신 혹시 수경이한테 질투심 같은 거 느끼는 거 아니지? 뭐라고? 내가 왜? 아니, 신우가 돈 많고 잘 나가는 남자랑 만나면 좋은 건데 자기가 너무 시비 걸듯이 얘기하니까. 내 말은 정말 돈도 많고 잘 나가는 사람이 확실한지 모르겠으니까 그러는 거잖아. 그만 좀 하자. 막말로 그 사람이 우리한테 돈을 달라고 했어? 뭘 했어? 이렇게 사기꾼 취급받는 거 알면 기분 나빠해. 라면서 자기가 더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저도 더 이상은 말 안 했습니다. 남편 말 맞다나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일단 두고 보자 생각하면서요. 톡 까놓고 그 남자의 출생의 비밀까지는 모르겠고 신우랑 결혼해서 외국으로 간다면 제 입장에서도 땡큐잖아요. 거기서 마음 잡고 안정적으로 산다면 저도 좋은 거고요. 뭔가 찜찜하고 이상하면서도 나랑은 크게 상관없는 일이다 생각하고 말았죠. 그런데 그 뒤 저에게 직접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그맘때 결혼한 지 2년이 다 되어갈 때쯤이고 이제 슬슬 이사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오른 시세 이런 건 다 차치하고 분양가만 달라고 하셨고 저희는 갖고 있던 전세금에 그동안 모은 돈 보태고 나머지는 대출해서 그 돈을 맞춰드리기로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다른 사람한테 팔면 훨씬 이익을 볼 수 있는데도 그래도 자식인 저한테 팔겠다고 하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한다는 말이 저희가 2년 동안 모은 돈에다가 전세금 일부를 신우 결혼하는 데에 좀 도와주자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야? 그걸 왜? 수경이 결혼하고 한국에서 신혼집 구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대. 그걸 일단 우리 쪽에서 좀 내야 될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왜? 그 집 부자라며 숨겨둔 아버지가 재벌 후계자라며 본인도 여력 되니까 한국 와서 사업한다며 그런데 결혼 비용이며 신혼집에 들어가는 돈을 신우한테 내라고 한다고? 부자라며. 그런데 한다는 말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신우네 남친이 신우랑 결혼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도움을 전혀 못 받는데요. 신우 남친의 아버지가 따로 점찍 얻은 며느리감이 있는데 신우 남친은 신우랑 결혼을 하겠다고 나오니까
신우 남친 아버지가 해주기로 한 사업 자금이며 결혼 자금이며 싹 못 해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삼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인가요? 그리고 돈이 없으면 결혼을 안 하면 되지. 무슨 저희 돈까지 빼서 신우 결혼 자금을 보태주라는 말인가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고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눈꼽만치도 없었습니다. 저희도 이사 가려고 하는데 그 돈을 왜요? 그리고 2년 동안 집 살 때 보태려고 애도 안 가지고 열심히 모았는데 그 돈을 홀랑 신우 결혼하는데 주자니요. 미치지 않고서야 제가 왜 그래야 되나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과 남편이 자꾸 저를 설득하는 거예요. 시부모님은 애초에 조금 있던 재산을 신우 가게 2번 말아먹으면서 날려서 못 도와준다면서 둘이 결혼시키게 저보고 좀 도와주랍니다. 지금 당장은 그 아버지가 신우를 반대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나중에 신우를 인정하면 그때 집값이며 결혼 자금이며 그 아버지가 다 돌려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도와주면 나중에 신우 남친도 우리한테 금전적으로 큰 도움을 줄 거라면서요. 애초에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 진짜 그 기업의 후계자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도움받을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려줄 테니 저희 전세금까지 털어서 신우 결혼자금 보태라는 게 말인가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도 2번 얘기할 필요도 없이 안 된다고 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제안이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이나 시부모님은 진심이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못한다고 하니 진심으로 저에게 서운해하고 좋은 기회를 놓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 치 앞도 못 본다느니 어쩌느니 하면서요. 저는 남편에게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차라리 신우 남친에 대해서 뒷조사라도 해보라고 했습니다. 내가 볼 땐 너무 사짜라고 다들 속고 있는 것 같다고요.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사짜가 그 비싼 차를 끌고 다니고 신우한테 그 비싼 명품 가방들을 주냐면서 신우랑 결혼하는 것 때문에 그 아버지라는 사람과 사이가 좀 틀어졌다 뿐이지 자리만 잘 잡으면 나중에 그 아버지가 돈으로 섭섭치 않게 도와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남편은 신우 남친이 한국에서 런칭한다는 사업의 설명회도 가봤대요. 자기가 따로 알아보니 진짜 캐나다에서 핫한 거고 한국에 들어오면 인기 많을 거라고 하면서요. 저는 TV 뉴스나 시사 다큐 같은 거 볼 때요. 사이비나 다단계 같은 거에 끔뻑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주변 가족들이 못 말리지?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직접 당해보니 딱 그 느낌이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하든 안 듣습니다. 제 남편과 시부모님에게 신우 남친은 놓칠 수 없는 기회 같은 존재였어요. 내내 말썽 부리고 돈 까먹는 집안의 골칫덩이 신우. 그런 신우가 데리고 온 남자인데 알고 보니 재벌 후계자의 숨겨진 아들이라고 하고 신우를 그 남자에게 결혼시키면 나중에 콩고물도 떨어질 것 같은데 저는 협조를 안 해주고 그런 상황인 겁니다. 제가 남편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면 남편은 오히려 제가 신우를 질투해서 안 도와주려고 한다는 식이더라고요. 나는 당신이 이해가 안 돼. 지금 좀 도와주면 나중에 강서방이 오죽 우리 챙겨주겠어? 아니 그 사람을 뭘 믿고 자꾸 그러냐고. 어렸을 때부터 그 아버지가 캐나다 와서 찍은 사진 다 보여주더라. 그런 것까지 거짓말이게? 그런 거야 속이려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거 아니야? 와, 그게 아니라 당신은 그냥 믿기 싫은 거겠지. 수경이가 괜찮은 남자 만났다는 걸. 당신 원래부터 수경이 싫어하고 무시했지? 라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 동생 답도 없다고 욕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그래도 동생이라고 저러나요? 그러면 소개 안 시켜준다는데 남의 폰 훔쳐서 과장님 연락처 알아내서 몰래 연락하고 그런 짓 하는데 내가 아가씨가 좋게 보이겠어? 그러니까 당신은 애초에 수경이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많아. 수경이가 괜찮은 남자를 만날 리 없다고 생각하고. 당신이야말로 왜 그렇게 맹목적으로 믿는 거야? 봐봐, 이제 돈까지 요구하잖아.
다른 돈도 아니고 수경이 결혼자금이야. 내 동생 결혼자금. 그런 집 시집가면서 돈 한 푼 안 내고 보내게? 본인 돈으로 하라 그래. 그걸 왜 우리 돈으로 달래? 나한테 맡겨놨어? 와, 그래 알겠다. 당신 생각이 어떤 건지 잘 알겠어. 그렇게 남편과 저는 신우일로 크게 싸웠습니다. 제 말 맞다나 결혼하든지 말든지 지 돈으로 하면 누가 뭐라고 하나요? 왜 그걸 저희 돈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그런데 남편에 이어 시부모님까지 저희 돈으로 결혼자금 좀 보태주라고 닥달을 했습니다. 그 일로 많이 싸우고 다투다가 나중에는 남편이 전세금 빼서 자기 몫을 그냥 달랍니다. 전세금에서 반은 자기 몫인데 저더러 네가 뭔데 내 돈 가지고 네 돈처럼 주네 못 주네 하냐는 겁니다. 그 정도로 가니 남편과 저도 걷잡을 수 없이 사이가 악화되었죠. 저는 아예 이혼하고 네 돈 내 돈 나누자 이 말이냐고 했고 남편은 그렇다면서 저보고 나중에 후회하지나 말랍니다. 저는 남편이 그토록 바보 멍청이고 앞뒤분간 못하는지 몰랐어요. 저도 너무 실망했고 지 돈 내놓으라고 난리치는데 너무 질렸습니다. 수많은 다툼 끝에 저희 전세 만료도 다 되었는데 남편이 먼저 그 집주인한테 자기한테 돈을 보내라고 했더군요. 그리고 지 몫은 저한테 말 안 하고 신우에게 줘버렸습니다. 그 일로 저랑의 관계도 끝이 났습니다. 저도 더 이상은 같이 못 살겠더라고요. 신우 결혼한다고 저랑 남편은 이혼을 하게 된 거죠. 전세금 자기 몫대로 나눠 가졌고 남편과 저는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가 그런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렇게 남편과 제가 협의이혼을 준비하던 도중 신우는 그 남자의 결혼을 준비하더라고요. 막 신나서 고급 드레스와 웨딩홀 알아보고 결혼식 준비하고 그러는 것 같던데 지네 오빠 결혼 파토시키고 지는 신나서 저러고 있는데 얼마나 기막히고 부하가 치밀던지요. 저도 질릴 대로 질려서 사귀든 뭐든 알아서 해라는 심정이었죠. 그렇게 남편과 저는 이혼을 했고 그 사이에 신우는 그 남자랑 결혼까지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 인간 사기꾼일 텐데 나중에 울며 불며 후회나 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달리 이혼 후 2년이 다 되어갈 때까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씩 제 SNS에 남편 계정이 떠서 보게 되는데 가족끼리 해외로 여행도 잘 다니고 저희 남편까지 비싼 외제차 끌고 다니는 겁니다. 부자 심해부 덕에 타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요. 그걸 보면서 신우 남친이 사기꾼이 아니었나? 진짜 금전적인 도움을 받는 건가 싶기는 했습니다. 왜냐면 신우가 결혼하고 나서 전 남편과 전 시댁 사는 형편이 보이기에는 참 그럴듯해져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부자였든 아니든 저는 남편의 강압적인 태도에 질려서 이혼을 한 거였고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제 선택과 행동은 똑같을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혼했으니 전 남편이 잘 살든 말든 관심 갖지 말자고 애써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뒤에 저는 전 남편과 전 시댁에 관한 기절초풍한 진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던 신우와 신우 남편, 그리고 제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줄줄이 경찰서에서 사기 혐의 조사를 받는다는 것이었죠. 저도 남편을 아는 지인으로부터 들은 얘기였는데 그 지인도 놀라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사기라니 뭔 소리냐니까 정확히는 신우 남편과 신우가 주변에 사업투자 사기를 치고 다녔고 제 전남편과 시부모님도 공범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신우 남편은 당연한 소리지만 그 재벌 후계자의 숨겨둔 아들도 아니었어요. 아예 상관없는 남남이었는데 다만 얼굴 생김새나 풍기는 이미지가 굉장히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 후계자의 아들이라고 우기기로 한 것 같고 아예 본격적으로 사기를 치려고 했는지 사진이니 뭐니 합성하고 다 속인 거였습니다. 신우 남편은 캐나다에서 예전에 살았던 건 맞는데
이미 한국에 온 지도 꽤 됐대요. 캐나다에서 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하고 스시집에서 일했었답니다. 그러다가 무슨 문제가 생겨서 한국으로 도망치듯이 온 것 같은데 한국에 온 지 꽤 됐으면서도 캐나다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것처럼 굴고 자기 아빠가 대기업 후계자라고 사칭하고 다니고 그랬던 거죠. 신우가 결혼하고 나서 진실을 알았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중요한 건 신우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도 여전히 자기가 그 재벌 후계자의 숨겨둔 아들이라고 사칭을 하고 다녔고 사람들에게 사업 투자금을 뜯어내고 다녔답니다. 그러다가 그게 결국 별미가 잡혀서 걸린 거죠. 그런데 그 조사 과정에서 보니 제 전남편과 전 시부모도 눈치챘으면서도 은근하게 동조해주고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인간이 진짜 사기꾼이라는 걸 제 전남편과 전 시부모도 알면서 그 사기극에 동참을 해준 거예요. 제가 신우 남친 좀 이상하다고 할 땐 사기꾼 절대 아니라고 방방 뛰고 오히려 저를 몰아세우더니 결국 그 가족들까지 사기극의 한통속이 될 줄 누가 알았겠나요? 제 전남편과 전 시부모는 경찰 조사에서 계속 몰랐다며 우기고 신우 남편이 하라는 대로 한 것뿐이라고 자기들도 속았다고 한다는데 처음엔 몰랐어도 나중에는 알았고 도움이 되었다는 정황과 증거가 많아서 전남편과 전 시부모도 벌을 피하기 힘들 것 같다더군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놀라면서도 웃음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제가 좀 이상하니 알아보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그런데 뭐라도 씌인 건지 그렇게 맹목적으로 믿고 저희 전세금까지 그 남자에게 주려고 하더니 결국 한 통 속의 가족 사기단이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이혼 후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결국 사기를 위해 겉으로 그럴듯하게 보여지게 한 거였고요. 제가 만약 이혼 안 하고 같이 엮여 있었다면 저까지도 그 진흙탕 속으로 빨려 들어갈 뻔했습니다. 제 전남편은 잘 알지도 못하는 의문스러운 남자가 아니라 와이프인 제 말을 잘 들었어야 했어요. 시부모님도 정체가 확실하지도 않은 그 남자 말만 믿을 게 아니라 며느리가 진심으로 경고하는 말을 들으셔야 했고요. 결국 돈 욕심에 눈멀어서 제대로 된 판단도 없이 넘어간 건데 누굴 탓하겠나요? 남편과 전 시부모님도 변호사 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준비 중이라는데 이러나 저러나 사기꾼 집안이 됐고 한통속이 된 건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저보고 한 치 앞도 못 보고 후회 말라느니 어쩌느니 하는데 정작 본인들은 이렇게 될 줄 몰랐을까요? 참 한심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나까지 엮일 뻔했다 생각하니 등골이 서늘하기도 하네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저희 보고 분양가만 주고 사라고 했던 그 집은 집값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남자를 믿을 게 아니라 원래 계획대로 그 집을 샀다면 그게 훨씬 이득이었을 거예요. 전 남편도 제대로 똥볼 찬 거죠. 사기꾼한테 속다 못해 사기꾼과 한통속이 되어버린 그 사람들. 그 사람들도 돈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 누구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본인들이 다 자초한 짓이죠. 저는 그 사람들과 남남이니 어떻게 되든 이제 더는 상관 안 하렵니다. 저는 똥통에 빠지지 않고 무사히 피해 도망갔으니 정신 차리고 잘 살아야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